안녕하세요. 파이코인만 채굴하는 혜정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낮에는 무더운 여름의 연속이네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파이코인으로 졸업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채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랑 같은 마음이시겠죠? 파이코인은 우리가 무료로 채굴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4천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인구만큼 인원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용자들 숫자 아닌가요? 이 정도 인원이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꾸준히 채굴하시어 꼭 같이 졸업하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파이코인 KYC가 승인되는 사람이 주위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한 커뮤니티에서 투표 진행을 했는데 현재 파이코인 KYC가 통과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통과되지 못했는가? 라는 투표입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통과되었다라는 사람이 근소하게 퍼센트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메인넷의 시기를 계속해서 예측하는 사람도 보이는데 이건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해주고 힌트를 준다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모델 및 마이닝 그리고 파이 공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 내용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토큰 모델 및 마이닝. 잘 생각한 건전한 토큰 설계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형성과 성장을 부트스트랩하고 유틸리티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그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네트워크 성장 또는 기본 기반 유틸리티 생성, 단순한 가치 저장소 또는 암호화 생태계를 위한 교환, 매체와 같이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장에서는 파이의 공급과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에서 파이를 채굴할 수 있는 방법, 네트워크를 구축 및 성장시키고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의 생성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채굴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설계, 근거를 다룹니다. 파이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레이어 1 암호화폐입니다. 파이 공급.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블록체인의 보안과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파이에 널리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항상 토큰 공급 모델과 마이닝 설계를 안내해 왔지만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성장을 주도하고 파이를 널리 배포하는 대중점을 둔 메인넷 이전 단계와 메인넷 단계는 생태계에 필요한 더 다양한 형태의 개척자 기여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건물 및 유틸리티 생성. 메인넷 이전 공급. 초기 단계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초점은 네트워크 성장 및 보안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참여자 수를 구축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은 모든 네트워크 및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힘입어 파이를 배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하여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파이오니어의 시큐리티 서클에서 집계되는 글로벌 신뢰 그래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가 개별 시큐리티 서클을 형성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메인넷 이전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채굴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 공급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크기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 마이닝 속도가 반감되는 마이닝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참여 파이오니아의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할 때 일련의 반감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반감 이벤트는 네트워크가 1억 명의 참여 개척자에 도달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는 4,500만 명이 넘는 인게이지드 파이오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또한 네트워크가 특정 크기에 도달하는 경우 모든 채굴을 완전히 중지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이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옵션은 메인넷 이전에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총 공급량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접근성, 성장 및 보안에 맞춘 마이닝 메커니즘을 갖춘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은 수백만 개의 서로 얽힌 보안 서클과 함께 3천만 명이 넘는 참여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부트스트랩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채굴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수단은 자본, 지식 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 암호화 혁명에서 제외된 인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토큰을 널리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극단적인 토큰 집중을 피하고 유틸리티 생성을 위한 충분한 양의 참여자와 거래가 있는 진정한 P2P 분산형 생태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넷 공급은 성장을 촉진하고 유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태계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마이닝 보상은 메인넷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지만 아래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할 다양한 유형의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공급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성장을 최적화하는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은 공급은 계획의 예측 불가능성, 다양한 유형의 과잉 보상 및 과소 보상을 포함하여 메인넷 단계의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새로운 단계에서 필요한 기여 및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 유지에 대한 과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의 계획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문제는 2020년 9월과 10월 파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코인벤션에서 표면화되었으며 여기서 커뮤니티 패널과 커뮤니티 제출은 당시 1000만 네트워크 크기에서 채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지해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네트워크에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진행 중인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채굴이 계속된다면 파이의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 제공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굴이 중단되면 네트워크의 성장을 저해하고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채굴자로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파이의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그 결정에서 이동하여 채굴 속도를 1000만 크기로 절반으로 줄였지만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성장과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넷 토큰 모델 설계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의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총 공급량으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토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집단으로서의 커뮤니티와 생태계 자체가 채굴 외에 커뮤니티와 생태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일부 파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커뮤니티 목적을 위한 명확한 할당을 정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3천만 개 이상의 파이오니어 네트워크 규모와 향후 예상되는 거래 및 활동량을 고려할 때
메인넷 공급 모델은 공급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최대 총 공급량은 1영억 파이입니다. 공급 분배는 2019년 3월 14일 백서의 원래 분배 원칙을 존중합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파이에 얼마나 많은 순환 공급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파이의 총 순환 공급의 80%를 가지고 파이 코어 팀은 20%를 가집니다. 특정 시점의 네트워크. 따라서 총 최대 공급량이 1영억 파이인 경우 커뮤니티는 결국 800억 파이를 받게 되고 코어 팀은 결국 200억 파이를 받게 됩니다. 다음 파이 차트는 전체 분포를 보여줍니다. 코어 팀의 할당은 커뮤니티가 점점 더 많은 파이를 점진적으로 채굴하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잠금 해제되며 자체 부가 명령을 통해 추가 잠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가 할당량의 일부를 순환하는 경우 위의 분포는 파이 네트워크에 ICO 할당이 없으며 파이의 크라우드 펀딩 판매 유형을 실행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매 또는 상장을 위해 파이 네트워크 또는 그 설립자를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고 승인되지 않은 가짜입니다. 이러한 사칭자는 파이 코어 팀과 관련이 없습니다. 파이오니어는 모든 사기에 주의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이는 생태계에 기여함으로써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된 모든 파이는 메인넷 대시보드를 통해 파이 앱 내부에서만 청구한 다음 파이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에게 다른 방법으로 파이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가짜입니다. 650억 파이는 모든 채굴 보상 과거 채굴과 미래 채굴 모두에 할당됩니다. 과거 마이닝 보상의 경우 지금까지 메인넷 이전 모든 개척자가 채굴한 모든 파이의 대략적인 합계는 약 300억 파이입니다. 그러나 가짜 계정에서 파이의 마이그레이션을 금지한 후 아래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및 KYC 검증 및 메인넷 잔액 이전 하위 섹션에서 설명 KYC의 속도와 참여에 따라 사전 오픈 네트워크 초기에 메인넷 채굴된 파이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닝 보상을 위한 650억 파이 공급의 나머지 금액은 개념적 연간 공급 제한이 있는 새로운 메인넷 마이닝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오니어에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연간 공급 한도는 감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잠금 비율 및 당시 네트워크의 나머지 공급과 같은 요인에 따라 동적으로 날짜 또는 더 작은 시간 단위와 가치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시간 에포크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공급 한도 계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우수하고 원활한 할당 곡선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함을 위해 시간 에포크가 연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감소 공식은 새로운 메인넷 채굴의 첫 해에 대한 연간 공급 한도가 두 번째 해보다 높고 두 번째 해가 세 번째 해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인넷에서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네트워크가 앱 사용, 노드 운영 및 파이락업과 관련하여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기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보상은 더욱 다양해집니다. 프리 메인넷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모든 신규 구성원과 함께 메인넷 마이닝 보상에서 파이와 마이닝에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파이코인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제 끝이 보일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욱더 의미 있고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